그 혹시 네. 회전율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사실 그걸 안 따져보는데요. 네. 예전에 그 펀드 친구가 원래 10년 하기로 해놓고 8년 반에 끝냈거든요. 그때 2023년 3월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양도세 실시가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되면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땡겨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회전율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50%요? 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돈다고 보는 거죠. 50%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 운용 자금이 1억이다. 네. 그러면 1년에 사고 파는 금액이 5천 5천만 원 정도. 맞아요. 거의 웬만한 분들은 한 달도 안 돼서 50%는 다 훌쩍 넘으실 텐데. 한 달이 뭐예요? 며칠 만에, 그쵸? 매매를 잘하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우리 집이 잘 안 움직이니까 예. 저도 그냥 이게 막 장유자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매매가 많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한때 그러고 그리고 또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그럼 뭐 하세요? 저 책 보고. 우리 숙향님의 목표 그리고 또 실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매년 책 100권 이상 읽기라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많이 읽겠다고 해놓고 그때 월 3권에가 연 36권 읽겠다고 목표를 세운 적이 있는데 네. 돌아보니까 그것도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월 단위로 3권 이렇게 꼭 읽자는 이제 목표를 두고 했던 적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습관이 되니까 책 읽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연 100권 이상 읽고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100권 이상 읽으십시오 혹은 읽으면 좋습니다는 아니고 나는 100권 이상 읽는다. 그 현재 그렇더라. 근데 이게 탁월한 투자자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는 설명을 아닙니다. 이거 쓰세요. 본인이 쓰신 걸.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이제 100권 아닌데. 책이 탁월한 투자자를 만든다. 예, 책이 탁월한 투자자를 만든다. 그런 출판사 편집자가 제목을 그래 붙인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만 읽어라는 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시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조용한 사무실에서 책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독후감을 쓰는 것도 말씀해 주고 뒤에 보면 그거는 제가 실제 하고 있으니까 보냈죠. 숙향이 추천하는 도서 104권의 책 리스트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최소 2번을 읽은 책들이거든요. 왜냐면 좋은 책들은 한 번 읽고 끝날 수가 없죠. 혹시 인생 책 한 권만 꼽아서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본격적으로 투자책을 읽기 시작한 게 자극을 준 거는 최준철 김민국의 한국의 가이드가 그거 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게 인용된 책도 많았고 그러면서 연결해가 쭉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자극을 준 것 같고 이 책이 최고다는 거는 글쎄요. 생각을 나는 건 없네요. 아이투자에서 혹시 어르신 아이투자에서 책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칼럼 쓰고 계시는 거. 오늘 8번째 나갔거든요. 그것들이 제가 이제 실제 추천한다는 마음으로 쓰고 있죠. 저 104권은 다 못 다루겠지만 차근차근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맞다. 그 질문을 좀 드려야겠구나. 지금 이제 숙향님은 오랜 직장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신 상황인데, 그래서 뭐 자의반타의반 전업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후배들한테는 절대 전업 투자하지 마라. 절대라기보다도 전업 투자하는 게 2가지 같은데, 하나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거면 충분히 먹고 살겠다 해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전업 이제 투자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다들. 한때 그 실력 가지고 그거 판단할 수는 없는 한때 그 실적 가지고는. 그래서 그거는 좀 참으라고 하고 싶은 거고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그래가 빨리 은퇴를 한번 했잖아요. 그랬다가 식겁해가지고 다시 근데 거꾸로 자꾸 생각하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직장을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보답을 못 받는다는,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난 이제 월급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뭐 배워간다. 인생을 배워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월급쟁이 수입만큼 확실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자기 돈 넣어가지고 그냥 죽을똥 살똥 해야지 이제 버는 건데, 이거는 뭐 조금 막 싫은 소리 듣고 뭐 이러면서 충분히 그 안정된 수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제가 300만 원짜리 급여를 받는다면은 그거를 내가 얼마를 은행에다 맡겨야지 이 돈이 나온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때 18억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확실히 안정된 수입에 대한 걸 뭐라 해야 되나? 안정된 수입의 보장이라 해야 되나? 보장이 되어 있네. 그런 그게 없으니까.
정말로 그런 거 다 이제 일시적인 이제 피곤함,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한 그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업 투자되는 거는 아니다 그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충분히 그런 조건이 되고 하는 걸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요거 약간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그렇죠. 제가 한번 일찍 주식으로 좀 돈을 버신 다음에 이제 회사를 퇴사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확실히 그 은퇴를 결심하게 된 거는 주식에서 돈 번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사람들이 혹시 얼마? 살짝만. 그때 그 쓰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이면은. 아, 그 돈이면은 내가 약간 파이어 쪽 되겠다. 네. 그게 몇 년도쯤이죠? 그게 1999년. 아, 99년이요? 예. 그랬다가 제가 이제 주식에서 깨진 건 아니고요. 네. 투자 쪽에 잘못해가지고 전재산 다 달린 거죠. 사업 하시려고 하다가 동업이죠. 예, 네, 동업인데 저는 이제 돈만 대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2004년 봄이었죠. 사기 당하셨. 예. 그 전에 사실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벤처 투자 잘못해가지고 좀 까먹는 통에 다시 이제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취직을 하고 이랬죠. 그래가 벤처에서 몇 군데 이제 CFO 다니면서 제가 이제 얼마나 바보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다가 위기를 벗어나고 좀 안정된 순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당한 적이 있죠. 2004년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을 부쩍 차리고 다시 이제 주식을 이제 돈이 생긴 대로 주식하고 그동안 골프 치고 뭐 술 2차, 3차 같은 거 다 끊고 제가 돈 나가는 거 다 그때 끊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정말 그러려고 제 진짜 전 재산을. 예. 집 살던 집 하나 딱 남기고 진짜 제로였어요. 정확하게. 주식으로 10몇 년 모아놨던 거를 일거에 사기를 당하시고 다시 꼭 주식으로 모았다면 안 되는데 왜냐면 월급도 조금 그렇죠. 월급과 같이. 예. 근데 이제 항상 그래서 전업 투자 되지 말고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겸업으로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같이 해서 읽어나가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많이 겪으셨던 바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우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시간이 없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야근이나 경무에 시달리고 요즘 많이 쏟아지는 뭐 증권사 리포트 볼 시간도 없고 막 난 너무 바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혹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증권사 리포트 얘기하니까 그건 안 봐도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이제 그 내가 저 방식으로는 예. 저 방식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하고 공부해가 한다면은 월급쟁이는 힘들겠죠. 그 시간 가지고는. 그걸 다 쫓아다니고 다 파악을 하려면 사실 그거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하는 데까지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나를 알고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것까지가 사실은 좀 수업료? 예, 방황의 비용? 약간 그런 것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대개 주식을 시작하는 게 이제 장이 한참 좋을 때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처음에는 이거 뭐 쉽네 이러다가 이제 꼬꾸라지니까 그것들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가끔 이제 강의도 하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만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대개 이제 이 시작이 최근에 보면 거의 2, 3년 내니까 다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해요. 제 방법을 배우니까 이 방법도 하고 기존에 하던 방법도 그대로 그냥 유지해라. 저는 그렇게 해요. 바로 다 옮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나는 한 3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내 생각에는 다들 직업이 있고 하니까 내 방법이 아마 맞을 거로 난 생각한다. 네. 그때 가서 바꿔라. 왜냐면 그래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사람들이 급한 게 들어가면 바로 돈 팍 불리고 싶은 거예요. 급하죠. 근데 제가, 이것도 제 경험인데, 저는 2004년이 제가 나이가 44인데, 이런 얘기 자꾸 하기 싫은데, 예. 그때 저는 제로였단 말입니다. 백수였어. 네. 그래가지고, 아득했어요. 진짜 그 순간에.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훨씬 못한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가고, 왜냐면 집에 생활비를 넣어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그냥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30대가 대부분인데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도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 네. 급해하지 말고 네가 이제 하고 있는 그게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고 지 성격에 맞는 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병행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해봤으면 네. 그래가지고 한 3년 후에 나한테는 어느 게 맞구나 했을 때 결정해도 안 늦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 스타일을 찾는 거라면 꼭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권하죠. 오늘은 이웃집 워런 버핏 네. 예, 숙향님의 스타일을 많이 들었고 네. 숙향님이 35년 동안 직장인 경업 투자자 그리고 더 이어서 지금 한 38년째 투자하시고 계신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섭외 요청했던 거에 대해서 분량이 좀 작기는 하지만 또 후위를 또 기약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